안녕하세요. 배신의 장미입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대학 졸업하고 지금까지 쉬지 않고 열심히 일만 하며 살았던 여자입니다. 저는 현재 8년 차 그림을 그리는 사람인데요. 하루 종일 작업실에서 생활을 했고 마감의 압박에 쫓기며 살았던 사람이죠. 8년 동안 쉰 기간이 채 한 달이 안 되는 것 같긴 해요. 마감이 끝나면 혼자 여행을 간다든지 드라이브를 한다든지 하면서 제 개인 생활을 즐기곤 했었는데 사실 뭐 그냥 일만 죽어라 하면서 살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긴 합니다. 그러다가 문득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20대 때에는 젊으니까 남들보다 치고 나가는 속도가 좀 빨랐으니까 다른 곳에 눈 돌리지 말고 앞만 보고 달리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을 한 반면 30대에 들어서면서 좀 헛헛한 기분이 들더라고요. 저는 지금까지 남자를 딱 한 번 사귀어 봤어요. 그것도 고등학교 때. 1년 교제를 했고 그 이후로는 연애 경험이 아예 전무한 사람인데 이렇게 가다가 금방 40대가 될 듯 싶어 저는 본격적으로 연애를 하기 위해 그 시장에 뛰어들게 됩니다. 친구들 걸러걸러 아는 지인들까지 총동원해서 소개팅을 했었는데 제가 감이 없는 건지 아니면 매력이 없는 건지 모르겠지만 하는 소개팅마다 번번이 결과가 좋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그렇게 제 연애가 잘 되지 않았던 것은 전적으로 제 탓이긴 했습니다. 왜냐면 제가 연락하는 방식이 좀 자주 연락을 하는 사람도 아니고 시덥잖은 말들을 이어나가는 것을 잘 못하는 그런 사람이거든요. 그리고 바로바로 연락을 못 주다 보니까 썸이 있던 남자들도 그냥 떠나버리기 일쑤였고 그렇게 저는 연애 시장에서 도태가 되고 맙니다. 그러다가 저는 제 인생에 있어서 처음으로 교제했었던 그 남자친구를 다시 만나게 됩니다. 바로 고등학교 때 만났던 그 친구. 친구들과 신세한탄하며 술 한잔을 하고 있는데 그게 운명이었을까요? 만나야 하는 사람들은 꼭 다시 만난다는 자꾸 한 남자가 저를 빤히 보는 거예요. 맞은편에 앉아 있었던 남자였었는데 저는 그냥 제 생각인 줄 알았는데 제 시선을 하도 피하질 않아 결국엔 저도 술기운에 그 남자와 눈싸움을 하게 되죠. 그런데 갑자기 일어나서 성큼성큼 제게 다가오더니 야, 김땡땡 이라고 제 이름을 부르는 것이 아니겠어요? 네, 그때 그 남자친구였습니다. 그 계기로 저희는 다시 재결합을 하게 되었고 그리고 남친은 제 소식을 다 듣고 있었더라고요. 그림을 그리면서 작가로 잘 나가고 있다더라. 동창들 중에 가장 성공을 했다더라 등등. 한 번 정도 연락을 먼저 해보지 그랬냐 하니 거리감이 들어서 참고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왜냐면 제가 고등학교 때 남친한테 보기 좋게 차였었거든요. 미안한 마음도 들었고 인정상 먼저 연락하기가 뭐해서 기회를 엿보고 있었는데 어떻게 그런 곳에서 마주칠 수가 있는 거냐고 자기도 전혀 생각하지 못했었다고 하더라고요. 고등학교 때지만 그래도 우리가 연애를 했던 거잖아. 그리고 내가 너한테 못할 짓을 좀 많이 했었고. 그런데 어떻게 내가 연락을 하냐? 친구들은 다 너한테 연락해보라고 하긴 했었지. 그리고 너 좀 유명하잖아. 우리 동창들 사이에선. 뭐 네가 잘 나가서 연락을 하고 싶었던 건 아니었고 그냥 한 번 정도는 만나보고 싶었었어. 그리고 너한테 사과도 하고 싶었었고. 아, 그때? 뭐 어렸을 때 일인데 뭘. 그냥 연락하지 그랬어. 나는 너한테 좋은 기억만 있는데. 우리 풋풋했잖아. 그런데 30대가 돼서 다시 만나다니 너무 신기하다. 진짜 어떻게 그런 곳에서 만날 수가 있는 거지? 이런 거 보면 우리가 만날 운명이었나 보다. 그렇지? 연애 시장에서 번번이 실패를 했었던 저는 남친에게 플러팅을 최대한 했고, 그리고 실패를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제 성격을 어느 정도 아는 사람이기도 했고,
그리고 한 번 만났던 사람이니 그게 오히려 편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리고 재결합이다 보니까 처음 만나는 사람과는 이것저것 다시 맞춰봐야 하지만 남친은 이미 아는 사람이니까 편하기도 했었고요. 재결합을 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저의 적극적인 행동 때문이긴 했었어요. 급하다 보니까 좀 만나보자 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대신 아무나는 절대로 안 되었었는데 얼마나 좋아요. 아는 사람이고 신원 확실한 사람이니 믿고 만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시작된 우리의 재결합, 우리의 연애는 2년을 채우게 됩니다. 아직 30 초반이었기에 저는 그때까진 결혼 생각은 없었고 최대한 연애하는 시간을 길게 가지고 싶었어요. 그런데 남자친구는 저와는 다른 생각을 갖고 있더라고요. 결혼을 하자라고 하는데 망설여지긴 했지만 또 지금의 기회를 놓쳐버리면 내 인생에는 결혼이란 것이 없는 거 아닌가라는 두려움이 생겨 저는 남자친구의 프로포즈를 수락하게 됩니다. 만나는 2년 동안 딱히 다른 문제 없었고 제가 일하는 방식 최대한 이해해주는 사람이었고 무엇보다 남자친구는 제 일을 존중해주는 사람이었습니다. 고등학교 때도 제가 많이 좋아했었는데 왜 제가 좋아했었는지 기억이 날 만큼 그 정도로 제게 잘해주고 저를 아껴주는 사람이긴 했거든요. 내 인생에서 한 남자와만 연애를 하고 사랑을 했다라는 것이 아주 쬐끔 서운하긴 했었지만 그건 제가 선택을 한 거였잖아요. 이렇게 좋은 남자 놓쳐버리면 다시는 못 만날 것 같기도 하고 암튼 그래서 저는 남자친구와 결혼을 약속하게 되죠. 그리고 남자친구의 집에 인사를 가던 날 남자친구의 아버지와 어머니는 중학교 때 이혼을 하셨습니다. 그때도 제가 알기로는 아버지와 연락을 하고 지냈던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이번 결혼 허락을 받기 위해서도 저는 어머니에게도 인사를 드려야 하고 아버지에게도 따로 또 인사를 드려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건 당연한 일이다라고 생각을 했고 우선 어머니와 살고 있기 때문에 그의 어머니 먼저 뵙게 되죠. 그 전에 아버지와는 통화만 했었습니다. 처음 듣는 남자친구의 아버지 목소리는 아주 온화하셨고 따뜻하셨습니다. 제게 좋은 이야기만 해주셨고 그리고 미안해도 하셨죠. 함께 자리를 해야 하는데 이런 상황이라서 미안하다고 좀 이해를 해달라고 괜히 여자친구한테 2번이나 불편한 자리를 마련하게끔 하는 것이 아닌가 싶어 미안하다고 하셨죠. 그리고 남자친구의 집에 방문한 날 남자친구의 어머니를 처음 뵙는 자리였는데 들어가자마자 저는 바로 느끼긴 했어요. 그리고 집에서 출발하기 전 남자친구의 목소리에서도 느껴지긴 했습니다. 뭔가 일이 있구나. 기분이 지금 좋지 않구나. 라는 것을요. 왜 그런지는 그땐 알 수 없었고 그저 저는 긴장을 해서인가 보다 라고만 단순하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남자친구의 집에 들어가서 그의 어머니에게 인사를 드렸는데 확실하게 느껴지더라고요. 지금 기분이 나쁘시구나. 좋지 않은 일이 일어났구나. 라는 것을요. 이유는 바로 제가 남자친구의 아버지에게 먼저 인사를 드려서였답니다. 만난 건 아니고 전화통화만 했을 뿐이었는데 자신을 제치고 아버지에게 먼저 인사를 드렸다는 것에 대해 기분이 나쁘다고 하셨어요. 정말 그렇게 기분이 좋지 않으면 차라리 인사드리는 날짜를 좀 변경하지. 하필이면 제가 남자친구 집에 인사를 가는 아침에 남자친구 어머니가 그 사실을 알게 되셨고 인사드리는 제게도 기분 나쁜 티를 팍팍 내셨던 거죠. 물어보시는 것도 대충대충 그리고 말끝마다 아버지에게 먼저 말한 거 아니야? 라는 그 말. 아, 이혼을 하시면서 물론 사이좋은 부부가 이혼을 하진 않겠지만 이 두 분은 이혼을 하시면서 어머니 쪽에 감정이 좋지 않았구나라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죠. 그런데 어른이라면 그런 감정 정도는 좀 숨길 줄 아셔야 하는데 여과 없이 자신의 기분 나쁨을 드러내는 것이 좀 그렇긴 했습니다. 그리고 남자친구에겐 아버지잖아요. 만난 것도 아니고 인사를 드린 것뿐인데 저렇게 기분 나빠하신다고? 너무 바늘방석 같았어요.
저도 그렇고 그리고 제 옆에 앉아있는 남자친구는 더더욱이요. 무슨 말을 했는지도 모르겠고 무엇을 물어보셨는지도 기억 안 나는 그런 만남이긴 했는데 너무 마음에 걸리더라고요. 기분 나쁠 순 있지만 그걸 드러낸 점? 그리고 남자친구에겐 아버지인데 말끝마다 그 아버지란 분을 좀 비하하는 점? 좀 그랬습니다. 그래도 뭐라 내색은 못하겠더라고요. 미안하다, 또 미안하다라고 말하는 남자친구를 위로할 수밖에 없었고, 어머니가 상처가 많으신 듯하다. 이런 거 미리 알았으면 아버지와 먼저 통화를 하는 것이 아니라 어머니에게 먼저 인사를 드린 뒤, 그 후에 아버지와 연락을 할 걸 그랬다. 내가 부족했다. 전혀 생각을 못했다라고 제 탓을 했죠. 그렇게 하면 할수록 남자친구는 제게 더 미안해하긴 했지만 그래도 뭐 어쩌겠어요. 남자친구의 어머니가 기분 나쁘시다는데 찝찝한 기분으로 집에 돌아왔는데 생각이 좀 많아지더라고요. 사실 저는 좀 무리하다 느껴졌거든요. 남자친구의 어머니 행동이요. 그리고 그 무리하다 느낀 제 감정은 이건 확실하게 무례고 월권이다 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인사를 드리고 3일 뒤에 따로 저를 만나고 싶다라는 남자친구의 어머니의 전화를 받게 됩니다. 작업실에서 일을 하다 전화를 받은 저는 적당한 장소를 물색할 수가 없어서 좀 망설이고 있었는데 제게 그러시더라고요. 당신께서 제 작업실로 오겠다고요? 바로 주소를 찍어달라고 하길래 그렇게 했습니다. 작업실에 오신 남자친구의 어머니는 신기해하듯 이것저것 구경을 하셨고 차를 내오자 한쪽에 마련되어 있는 미팅 장소에 앉으시게 되죠. 내가 땡땡이 엄마니까 그냥 반말로 할게. 기분 나쁜 건 아니지? 아, 그럼요. 말씀 편하게 하세요. 그런데 저를 따로 보자고 하신 이유가 뭘까요? 이렇게 먼 길까지 오시고. 내가 그날 좀 그랬지? 기분이 나빠서 그랬던 게 아니라, 아휴, 그래. 결혼이란 것이 참 힘이 들어. 나 이혼한 건 이미 알고 있을 것이고. 사실은 말이야. 아우, 나는 아들이 결혼한다 했을 때, 제발 지 아버지한테는 말을 안 하기를 바랐었어. 통화해보니 어때? 목소리 좋지? 다정하게 하지? 뭐 따뜻하게 말하지? 네, 그러시더라고요. 좋은 말씀도 많이 해주시고 서운하셨다면 죄송해요. 미리 생각을 못했어요. 그런데 아버님은 전화 통화만 한 것이고 어머니 직접 뵌 거니까 서운하다 생각하지 마시고 좀 이해를 해주세요. 아니, 내가 이해하고 뭐하고 할 게 아니라 아우, 그 양반 분명 그랬을 거야. 왜 그런 줄 알아? 그거 다 이유가 있어서 그러는 거야. 내가 그거 한두 번 당한 게 아니거든? 네? 그게 무슨 말씀이신지. 내 그 양반이랑 이혼한 이유가 바로 돈 때문이었거든? 아마 그 양반 아들한테 다 들었을걸? 우리 예비 며느리 경제적인 능력이 어느 정도인지? 그거 알기 때문에 그렇게 다정하게 말을 한 것이고, 미리 선수를 치려고 좋은 말 해준 거야. 나는 아들도 그렇고 우리 예비 며느리도 그렇고 그 사람 속을 모르니까 당할까 봐서 걱정을 한 것이고 그게 염려가 돼서 그날 기분이 좋지 않았었던 거야. 남자친구의 어머니는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를 제게 들려주었어요. 돈 냄새를 기가 막히게 맡는 사람이라고, 절대로 선한 마음을 갖고 접근하는 사람이 아니라고, 아들 결혼하는 여자가 돈 좀 있다고 하니 분명 그 돈에 손대려고 할 것이라고, 아무리 말을 해주고 경고를 해도 결국엔 아버지란 사람의 감언이설에 속아 넘어가기 때문에 확실하게 안전장치를 해놓고 싶다라고 하는 겁니다. 설령 그렇다고 치자고요. 저를 노리고 그렇게 불순한 마음을 갖고 접근했다고 치자고요. 그런데 제가 한두 살 먹은 어린애도 아니고 그리고 아무리 이혼을 했었어도 남편이었잖아요. 아들이 연락을 하고 지내는 그런 분이잖아요. 아직 결혼도 안 한 사람이고 저는 아직 남이나 다름없는 사람인데 굳이 찾아와서 제게 고지곧대로 그분을 험담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할 필요가 있었을까요? 그리고 그 안전장치라는 게 진짜 어이가 없었거든요.
저와 남자친구를 생각하는 거라면서 남자친구의 어머니가 제시한 안은 그야말로 엉망진창, 모렴지, 무양심 그 자체였습니다. 이래서 끼리끼리 만난다고 하나 봐요. 그 아버지란 사람이 사기꾼이나 다름없다라는 건데 제가 봤을 땐 남자친구의 어머니도 그에 못지 않았거든요. 제 입장에선 그 어머니가 더 사기꾼 같았거든요. 내가 염려가 돼서 하는 말이야. 그 양반 말솜씨에 다들 넘어가거든. 아무리 경고를 해줘도 다 나같이 당하더라고. 나는 나중에 우리 예비 며느리가 피눈물 흘리는 거 보고 싶지 않아. 그리고 우리 아들이랑 그 양반으로 인해서 싸우거나 헤어지거나 하는 아픔 겪게 하고 싶지 않아. 이혼은 나 하나로 끝이 나야 하니까. 그래서 내가 생각한 게 우리 예비 며느리 재산을 나한테 묶어 놓았으면 해. 나한테 묶어 놓아야지만 그 양반이 건드리질 않거든. 감히 나한텐 사기를 못 치니까. 감히 말을 못하니까. 이 세상에서 그 양반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은 나니까. 그 양반한테 넘어가지 않는 사람은 나니까 나한테 묶어두면 절대로 빼앗길 일 없어. 재산이 좀 된다고 하던데 빌어먹을 만한 것들은 우선 내 앞으로 묶어두었으면 좋겠어. 그게 제일로 안전하거든. 이런 식으로 남의 재산에 탐을 내기도 하는구나. 그리고 와, 대단하지 않아요? 저런 생각을 했다라는 게. 아니, 남의 재산을 자기한테 묶어두라고? 남자친구의 어머니가 말한 빌어먹을 수 있는 그 아버지란 사람이 탐낼 수 있는 제 재산의 목록은 현금과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집, 그리고 제 작업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다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제 전 재산을 자기 앞으로 해 놓으라는 거였어요. 단순히 그 아버지에게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그런데 제 입장에선 아버지에서 어머니로 변경만 될 뿐 빼앗기는 건 마찬가지 아닌가요? 아, 진짜 웃겨서. 아니, 저런 말을 어떻게 할 수 있는 거야? 참, 사람들 대단하더라고요. 나는 그 재산 절대로 탑 안 내. 그 사람이 우리 예비 며느리 포기하는 순간 묶어둔 거 바로 풀어줄 거야. 우리 예비 며느리한테 고스란히 돌려줄 거라고. 나를 믿고 그렇게 해줘. 내가 기분이 나쁜 것 같아서 좀 기분 그래 했다며. 그럼 내 기분 풀어지게끔 그렇게 해줘. 그래야 내가 잠도 자고 걱정도 안 하고 그럴 것 같아. 어? 나를 위해서, 이 시어머니를 위해서 그렇게 해줄 수 있지? 그렇지? 아, 제가 뭐라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거든요. 왜냐면 지금 너무 어이가 없어서요. 저기, 어머니? 아니, 아줌마. 지금 내가 한두 살 먹은 어린이인 줄 알아요? 아니, 내 재산은 왜 아줌마한테 묶어요? 아, 진짜 기가 막히네. 지금 그 소리 하려고 여기를 온 거예요? 내가 그렇게 할 것이라 생각하고 온 거예요? 아, 짜증나네, 진짜. 아줌마, 허튼 소리 하지 말고요. 그냥 나한테 묶어둘게요. 대신 그동안 나한테 묶여있던 아줌마 아들 풀어줄게요. 아, 기가 막혀. 가세요. 얼른 가시라고요. 그 남편이 그 처인데요. 아줌마도 똑같이 사기를 치고 있으면서 뭔 그 아저씨 욕을 하고 난리예요. 남자친구와는 또 헤어지게 되었고요. 자기 엄마 말 듣더니 고개를 푹 숙이더라고요. 변명도 했고 저를 잡으려고도 했지만 저는 잡히지 않았습니다. 저런 소리를 듣고 잡혀줄 여자가 세상 천지에 어디 있겠어요. 아, 이런 일이 내게 일어나다니. 나중에 이런 거 작품 소재로 한번 써봐도 되겠다 싶을 정도로 제게는 신선한 충격이었습니다. 저는 지금 혼자고요. 연애는 이제 관심 껐습니다. 저런 일 한번 당하고 나니까 또 당할까봐 두렵더라고요. 소뚜껑 보고도 놀라는 가슴이 되었거든요. 그냥 혼자 살렵니다. 내게 묶여져 있는 돈, 내 식구들을 위해 쓰며 그렇게 살려고 해요. 아, 진짜 웃기죠? 정말 대단하죠? 뭐 저런 사람이 다 있나 싶죠? 아, 생각하면 할수록 너무 웃기네요.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상 배신의 장미였습니다.